오프라인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어네이션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환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완치가 될 때까지 케어네이션 안에서 모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케어네이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네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대건이라고 합니다. 간병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늘 항상 간병인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우선 시장인데, 그럼 공급자 우선 시장에서 공급자인 간병인 분들에게 합리적인 대접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고스란히 환자 보호자 분들에게 간병인 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고스란히 환자 보호자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가 생각하는 타사와의 차별성은 저희가 O2O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오프라인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병 시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직접 4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시장의 이해도를 쌓았고 노하우를 확보를 했고, 그걸 토대로 2020년도에 케어네이션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현금 결제로만 간병비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간병인 분들을 오프라인 간병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드리기 위해서 대금 정산을 늦게 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웃돈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간병인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4년 동안 저희가 쌓았던 DB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간병비가 변동하는 적정 간병비 알고리즘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케어네이션 안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간병인을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되면 그 상태에 맞춰 가지고 적정 간병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정찰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케어네이션 안에서는 간병인 분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간병비를 제한해서 입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역병맥 입찰제 방식을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분들이 일한 다음 날 바로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케어네이션 앱 내에서 간병인 분들에게 모바일 통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병인 분들이 얼마 동안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간병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경력에 대해서 사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케어네이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간병인 분들은 삼성화재 모바일 배상 책임보험에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케어네이션 간병인 분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보험 가입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추후에는 간병인 경력 증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네이션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건강하신 분이 환자가 되시는 순간 가장 필요로 한 첫 번째 서비스인 간병인 매칭부터 시작을 해서 완치가 되실 때까지 케어네이션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환자분들의 어떤 질병의 상태, 그리고 위치, 어디에 계신지, 또는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무관하게 환자가 되시는 순간 케어네이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죠. 케어네이션 통해서 간병을 받으시는 환자 보호자 분들과 일을 하시는 간병인 분들은 간병 일을 하시다가 또는 간병 서비스를 받다가 생기는 불의의 사고에 케어네이션 모바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모바일 통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케어네이션 앱 내에 탑재를 했고요. 업계에서 마찬가지 최초로 간병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굳이 왜 그런 관례를 깨면서까지 케어네이션은 그런 시도를 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어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례를 깨는 시도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전할 겁니다. 사실이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간병 서비스 또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회원분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그 환자에게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감을 찾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그러니까 간병인 측에 계신 회원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케어네이션을 통해서 케어 서비스 쪽으로 일감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병원에서 진행하는 간병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과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집에서 가사 돌봄을 하는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케어네이션 안에서는 간병 일을 처음 경험하실 때 심리적인 장벽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헬스케어 산업 안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결국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한 서비스가 간병인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 헬스케어 산업 안에서 환자와 간병인은 즉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 동행 서비스, 그리고 가사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결국에는 케어네이션 유저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케어네이션이 새롭게 출시하는 서비스들이 간병인 매칭 서비스와 무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케어네이션이 다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케어네이션 안에서 건강하시던 분이 환자가 되는 순간 케어네이션 고객이 되시고, 병원에서 이제 케어네이션 간병인을 경험해 보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니면 통원하시면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면서도 케어네이션 간병인 또는 케어네이션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건강하신 분이 환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완치가 될 때까지 케어네이션 안에서 모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케어네이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플랫폼 서비스 회사의 대표긴 하지만, 저도 잠깐 대면을 하게 되는 배달 플랫폼이나 아니면 택시나 이런 것들 끝나고 나면 후기를 잘 남기지 않아요. 이유는 스킨십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병 서비스는 사실 아픈 나의 가족을 대신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를 나를 대신해서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 간병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케어가 끝나고 간병이 끝나고 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구구절절 이제 후기를 남기신 경우가 너무 많고, 그 후기들 중에 이제 보면 바쁜 이제 생업을 하시면서 본인 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을 돌봐준 거에 대한 뭐 너무도 고마운 후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보면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간병인이 일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간병인 분들이 유입이 될 거고, 그래서 간병인 분들이 케어네이션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력에 맞는 보상을 가져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될 거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간병인이 일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처음에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할 때 단순히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근간이 되는 오프라인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케어네이션의 모든 서비스가 사실은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사업 방향과 앞으로 계속 나올 서비스들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급하는 분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저희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